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모든 것, 여론고수 시즌2 배종찬입니다. 여러분들 속상한 분들 또는 분노하는 분들 또는 밥맛도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. 하지만 힘내십시오. 여러분들에게는 여론고수 시즌2가 있기 때문입니다. 더 많이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승리하는 그 길 여론고수 시즌2와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 결과 참 뼈아픕니다. 3년이나 남은 국정 운영 어떻게 될까요? 정말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무려 192석의 범야권. 자,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이제는 다 발목 잡기를 하겠죠. 사사건건 충돌이 벌어지겠죠.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자,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습니다. 이 반전의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. 자,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% 이상 끌어올린다? 그러면 국회에서도 함부로 못해요. 왜? 대통령 앞에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.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어요.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. 국민들에게 물바가지를 거대 야권이 쏟아부을 수 있나요? 국민들에게, 유권자에게, 그들의 주인에게 못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50% 이상 올리면 여소야대의 많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. 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. 자, 총선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3년 동안에 더 훌륭한 대통령의 리더십, 더 많은 성과를 얼마든지 거둬낼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첫 번째 방법, 총 3가지를 머리 글자로 먼저 말씀드립니다. 소통인입니다. 자, 먼저 소통입니다. 역시 이제 달라져야 될 것은, 변화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많은 걸 또 얻게 됩니다.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.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제한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. 어디든 누구와도 만나고 어디든 가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됩니다.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. 우, 문, 현, 답이 있다. 현답입니다.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설사 그런 곳에서 대통령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. 윤 대통령 바뀌어라! 윤 대통령 바뀌어라! 윤 대통령 바뀌어라! 그러면 또 허허허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이야기도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. 그러면요.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권자인 국민들은 버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총선에서 패배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고요. 그냥 인기 없다. 그래서 대통령을 몰아낸다. 인기 잔치하는 건 아니잖아요.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소통입니다.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소통을 해버리면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쉽게 반기를 들 수는 없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전의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심지어는 MB 대통령도 다 껴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가요 이명박입니다. 이러면서 또 껴안아요. 자꾸 껴안고 껴안으면요. 이게 통합의 힘이 됩니다. 어디든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뭐 이념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. 그건 안 됩니다. 전 그건 안 되지만 다양한 목소리는 듣겠습니다. 얼마든지 통합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말 수많은 정치 세력,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겠습니다.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인사입니다. 자, 인사는 정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필요한 자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죠.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인사는요, 뭐 여야, 이념 가릴 필요 없이 인사가 만사다. 제일 중요합니다. 청문회가 벌써 여소야대에서는 국무총리를 바꾸는 문제도 그럴 테고 누군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면 야당
야당은 난리가 날 거예요. 아이고, 저건 뭐, 위장 전입했네, 재산 부풀렸네,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네, 이념적이네,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. 아무리 그냥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.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.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를 내서 자,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만들고 직접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야당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. 국민들에게. 자, 이 사람을 발탁했습니다. 왜?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. 그리고 그 공감대를 국민들이 보면 압니다. 아무리 야당에서 또 야권에서 뒤 흔들어 놔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괜찮네.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. 여론조사에서 A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긍정적이다 62%, 부정적이다 38%. 그러면 또 통과가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야 가리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, 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잘 돼서 그런 사람을 한 명, 두 명, 세 명 계속 채워가다 보면요. 결국은 국민들도 인정합니다. 그래서 이 인사를 잘하는 거, 소통은 더 선제적으로 막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. 준비된 말을 해야 되겠죠. 준비된 내용, 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소통하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남녀 간의 통합,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세대의 통합, 지역 간의 통합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과 평가도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입니다. 정말 이제 남아있는 3년 동안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. 밖에는 없어요. 심지어는 국무총리를 신임 국무총리를 임명을 해도 인준하는데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 대통령의 인사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최고의 신뢰가와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성, 적어도 뭐 아주 무슨 우리가 종교인처럼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우리가 수용 가능할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딱 발탁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압니다. 이 정도면. 자,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5% 지지율, 통합을 잘해서 5% 지지율, 인사를 잘해서 5% 지지율, 그럼 15%가 올라가는 겁니다.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,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.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가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그 대통령의 외교, 뭐 다른 중요한 분야가 많지만 저는 가장 기본은 통합이죠.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.